자, 주택법의 기출문제 마지막 강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5번째 테마입니다. 자, 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작년 대회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 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이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기존 층수가 14층짜리 건물을 자, 우리 리모델링의 종류가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고 대선형이 있었죠. 대선형은 증가되는 게 없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 면적 증가형 30% 이내, 세대 수요 증가형 15% 이내 이런 게 앞에서 우리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4층짜리 건물이 기존 건물이고 수직 증축으로 위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2개 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죠.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1번이 맞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 인가신청서에다가 자,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가 사용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 이상하죠. 80% 이상 사용 권한을 받아서 제출하고 이런 거는 지역 직장조합 설립할 때 받는 요건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공동주택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지금 보면 자, 지역 직장이 아니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요 각동별 과반수와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리모델링 사업주 중에서 여기 1번 입주자나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파란색 1, 3번은 전원 동의예요. 자, 1, 2, 3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3가지가 있는데 1번 입주자나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전원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리모델링 주체가 될 때도 전원 동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자,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는 지역 직장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는 신구청장한테 신고하고가 틀렸어요. 신고하고. 이것도 여기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되면 자, 29개 이하로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고 30개 이상 증가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면 사업계획 순으로 가기 때문에 신고라는 건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할 때 신고하는 절차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 30개 이상 증가되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4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 거죠. 자, 대선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받고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지만 수직증축형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죠. 4번 틀렸고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가는 게 원칙 경쟁입찰로 가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틀렸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 절차니까 요거 리모델링 주체는 1, 2, 3번이 있고 1, 3번은 전원동의 2번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각동별 과반과 전체 3분의 2. 자,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요 동의요건은 따로 보셔야 되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내는 서류에 동의서가 한 번 더 들어가는데 각동별 50% 이상 동의와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위에 분홍색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주체가 될 때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관련 내용들을 적어서. 자, 두 번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좀 전에 리모델링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할 때는 전원 동의가 나왔었어요. 전원 동의안 중에 일부가 동의를 철회하려면 철회할 수 있는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지금 답입니다. 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할 수 있고 자, 4번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니까 이게 바로 전체 3분의 2고, 자, 각동이 뒤로 이렇게 도치되어 있네요. 각동이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니까 아까 제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요거 리모델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인데 정확한 표현 요겁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각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그 다음에 각 과반수니까 간단하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결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할 때 대선형 빼고 증축형 리모델링, 세대 면적 증축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증축형일 때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구청장한테.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이렇게. 이런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정답을 2번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우리가 주택법에서도 우리 민간인들한테 어떤 인허가를 줬을 때 그걸 취소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청문 절차를 들어서 어떤 잘못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자,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이거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주택 건설사업 민간건설업자 등록 말소는 우리 민간인들한테 내린 인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때는 청문이 필요하고,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청문 절차 거치는 게 아닌데, 이 공업화 주택은 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고, 공업화 주택 인정 취소는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은, 주택법에서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자, 보시면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임대주택을 신구청장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인수자 지정 같은 거 할 때는 관련 절차로 하는 거지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자, 우리 공공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안정해도 분양가 상한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하는 거는 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를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번, 자, 니은 디귿번이 맞죠? 니은 디귿번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까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적은 결의서가 이게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설계도, 비용 분담 이런 내용들을 결의서에 적어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자, 우리 입주자나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도 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당연히 다음 절차는 허가이기 때문에, 자, 입주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전원 동의 받아서, 그 다음 절차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단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가는 거니까 2번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게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자, 세대수 증가형. 자, 우리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이면 우리 기존에 500세대가 15% 이상 증가되어서 575세대가 되면, 자, 권리변동 계획 같은 거를 만들고 이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이면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걸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형이면 권리변동 계획. 권리변동 계획이 왜 필요하면 500세대가 575세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75세대가 더 증가돼서 이 대지 지분 같은 게 바뀝니다. 그런 거를 등기부를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변동 계획을 만드는데 권리변동 계획에 이런 사업비 같은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세대 면적이든 세대수든. 자, 3번, 4번 잘 보십시오.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가 되는 리모델링 경우에는 권리변동 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 세대 면적이든 세대수든 모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기존 층수가 12층짜리면 2개 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이 문제는 3번이 답이죠. 권리변동계획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추석 전까지 제가 그 mp3 같은 강의를 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기 모든 수험생들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우리 공부라는 건 원래 참는 겁니다. 인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관련 내용들 보시고, 공부하실 때 앞으로 아는 부분들을 좀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모르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요. 자, 바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제가 농지법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